공법. 강의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감을 못 잡으셨다고요? 공법 시험 문제 유형이 2가지밖에 없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공법 시험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릴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적당히 공부해서 합격 점수 맞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동체 합격생 홍 실장입니다. 지난 영상 민법, 학개론 공부 방법 및 노트 정리법에 이어 제3편 공법 편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공법 공부의 큰 그림부터 그리고 가겠습니다. 공법은 2차 과목, 뇌 과목 중 한 과목으로 그 과목 이름에서처럼 공법, 즉 법 중심의 과목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보시는 표에서처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출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출제,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에서 골고루 40% 출제. 실제로 위에 6가지 법에서만 출제되었는지 바로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지를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표시하는 부분이 문제에서 묻는 법을 표시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 제가 영상 처음에서 언급드린 6가지 법만을 묻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딱 위에 6가지 법에 대해서만 묻고 있죠? 공법은 문제 유형이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문제 유형, 제시된 땡땡땡 법과 맞는지 틀린지 찾기. 시험에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문제의 법 이름이 나와줘요. 저희는 지문에 나오는 법과 매칭되는 내용을 잘 찾아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는 단순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류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수험생인 우리는 공부 시작부터 각종 법의 기준을 정해놓고 표로 비교해서 정리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시험 막판까지만 외우면 되는구나 하고요. 공법은 디테일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각종 법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한 단어 및 수치를 묻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문제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공인중개사 30회 시험 42번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은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노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리계획. 내가 공부했던 첫 번째에 있는 법에서 위반 제한하는 거 찾으라고. 그쵸? 그러면 법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키워드는 위반 제한. 옆에 노트에 있는 내용이 암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노트에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보이시죠? 그럼 O. 여기서 참고로 제 노트에는 해당 내용이 파란색 굵은 글씨의 밑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빨간색 보이시죠? 저는 노트를 만들 때 기출문제에서 몇 번 나왔는지 표시하면서 만들었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지문은 파란색의 밑줄까지 그어 있는 걸로 봐서는 3회 이상 빈출되었고 빨간색 부분이 핵심 키워드였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노트 정리법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드리겠습니다.
지문 보실게요. 2번.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 계획 설명서. 내 머릿속에서 잘 모르는 단어라고 하면 일단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제 노트에서 컨트롤 F로 찾아보았지만 정리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모로 표시하고 3번을 봅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계획의 위반. 1번 문제에서 물어본 영역과 같은 영역입니다. 노트를 보시면 결과 통보, 제안자에게 통보 보이시죠? 노트가 머릿속에 있다는 가정하에 위반의 처리 결과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그라미.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는 위반 제한 대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해당하지 않는다. 노트에 방과로 1번을 기억해내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의 행위제한 앞 글자만 따서 사실 기지산행이라고 저는 외웠어요. 그러면 대상을 보자마자 기지산행을 떠올려서 산업유통 이렇게 외웠으니까 4번 지문은 X가 되겠죠? 여기서 시험 합격 스킬 5번은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고 시간이 남으면 천천히 안 본 지문을 살펴보시면 되세요. 일단 너무 확실한 정답이 4번에 있기 때문에 5번은 안 보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어떠세요? 42번 문제의 2번 지문에서처럼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아는 걸 확실히 암기만 한다면 문제 푸는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단 아는 건 정말 확실히 암기하셔야 해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되어서 사실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해 있고요. 30회 시험 69번 문제를 보시면서 정말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외우셔야 하고 사실 정리만 되었다면 핵심만 외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69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오른쪽은 제 노트예요. 문제를 통해 주택법에서 매도 청구를 떠올립니다. 그럼 지문에서 대지 면적의 몇 %? 노트에서 빨간 부분 5% 보이시죠? 지문에서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노트에서 빨간 부분 2년. 사실 이미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내용이고 제가 노트에 적어두었으니까 사실 암기는 학습자 본인의 몫인 거겠죠. 이미 나왔다고 알고 있고 강사분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저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노트에서 괄호 3번에 파란색 굵은 표시 및 밑줄 있는 거 보이시죠? 이미 기출에서 2회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유형, 계산 문제. 그런데 이번 30회 시험에는 사실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3월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 차근차근 계산 문제도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보시는 노트에서처럼 해당 내용 아래에 문제를 붙여두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개론에서도 동일하게 했었고 내가 푼 문제만 맞춘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시험 당일에는 내가 공부한 내용이 아닌 문제가 보여서 바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굳이 모르는 문제로 시간을 보내실 필요가 없겠죠. 어떠세요? 공법의 문제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문제에서 언급한 법과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찾는 문제 유형. 계산 문제만 있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말은 쉽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암기겠죠? 공법이라는 과목에서처럼 6가지 법을 암기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험 같습니다. 그럼 30회 동차 합격생인 저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 노트와 표 노트 두 가지로 정리하기. 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 공법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노트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노트. 두 번째는
이것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한 노트입니다. 시험장에는 사실 두 번째 표로만 만든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만 계속 눈으로 외웠어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노트는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일반 기본서에서처럼 목차를 맨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챕터는 노란색으로 세부 내용은 회색으로 사용했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위에 색을 이동하면서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5가지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구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등,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사업.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에 표 참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제 내용 노트에는 없고 표 노트에만 지구단위 계획을 정리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 노트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빠져 있다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이 4가지만 알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심리적 부담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럼 강의를 들을 때도 기출문제를 풀 때도 해당 부분을 연결해서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색으로 중요도 나누기.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가장 먼저 검은색으로 필기했습니다. 이후 기출문제 지문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내가 푼 기출문제 중 한 번 나온 내용이면 노트에 파란색, 2번 나온 내용은 두꺼운 파란색, 3번 나온 지문은 추가로 파란색 밑줄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중 특정 키워드와 답과 관련이 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은 형광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일단 무엇이 중요한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봐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전 풀지 못했어도 기출문제만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무리 없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법 공부의 세부 스케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스케줄은 사실 지난 민법, 학개론과 공부했던 요일만 다르고 공부 방식은 동일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공법 공부 세부 스케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저는 수요일은 공법만 공부했습니다. 첫 3개월은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들으며 이론과 내용을 정리했고 기출문제를 풀며 중요도를 체크, 계산 문제 나올 이론을 체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 강의 내용을 단단히 쌓아간 다음 그 다음 2개월은 기출문제를 해당 챕터별로 중요도 및 빠진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지만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이라면 파란색으로 내용을 추가하고 노트를 보강하였습니다. 기출문제도 해당 이론 아래에 바로 붙여서 복습할 때 한 번씩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충분히 보신 분이라면 나머지 2개월은 사실 암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모의고사를 보며 아니면 기출문제를 보며 암기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시면 되세요. 기출문제를 계속 보시면서 눈으로 풀고 아니면 연필로 흐릿하게 표시하고 지우며 계속적으로 암기한 내용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공부했는데도 강의가 밀려서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고 기출문제만 4번 정도 반복하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서보다는 강의를 중심으로 노트를 정리했고 기출문제를 풀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기본서를 다시 보고 노트를 보강하는 형식으로 공부해서 제 합격의 핵심은 사실 노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트 필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한글과 워드를 이용해서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자를 치는 게 더 빠르고 손으로 필기하면 한쪽 어깨가 기울어져서 학습 오랫동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아 타이핑을 치니 오랜 시간 무리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워드로 정리하게 되면 교수님이 추가 개념을 설명하시거나 기출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을 때 Ctrl F를 이용하여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기에도 표시하기에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6과목 중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과 노트 정립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정리한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몽에 등록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막막했던 공법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개사법 공부 방법 및 노트 정리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